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대척점의 하이브리드 파운드리 모델이 나타났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비즈니스 모델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턴키죠. 한마디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파운드리 SMIC가 이 메모리 품귀 때문에 팹리스들이 칩 주문을 줄여서 고충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요. 메모리도 하고 팹리스가 설계한 칩도 만듭니다. 패키징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삼성한테 다 맡기라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따로, 파운드리 활용 따로, 또 파운드리 안에서도 전공정을 뺀 이 패키징 중심의 후공정 따로 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을 2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확보하는 데 들이는 공력도 줄일 수 있고 가격도 싸게 삼성이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루 감안해서 이 머스크가 테슬라의 AI5칩, AI6 칩을 삼성 2나노 파운드리에 맡기는 배팅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바로 애플 때문인데요. 이 애플은 자신의 칩 주도권이 칩 제작업체에게 넘어가길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애플이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맞춤형 서버 칩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 칩은 TSMC 팹에서 만들지만 이 패키징은 인텔을 활용할 것 같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브로드컴과 함께 설계하는 칩은 코드명이 발트라입니다. 이 발트라 칩을 애플은 내후년인 2027년부터 28년께 양산한다는 목표인데요. 칩 제작 공정별로 따로따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 공정은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 맡기고 후공정의 대표 공정인 패키징은 인텔의 패키징 기술인 EMIB 기술이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소식이 맞다면 애플의 전략은 삼성의 턴키 사업 모델의 대척점에 있는 모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운드리 형태죠. 이 메모리는 삼성, 그리고 설계는 브로드컴과 합작, 전공정은 TSMC, 후공정은 인텔 등으로 제일 잘하는 업체를 분야별로 묶어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애플의 이런 행보는 실리도 취하고 공급망도 안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패키징의 경우는 TSMC의 칩온 웨이폼 서브스트레이트 설비가 부족한 만큼 TSMC에 의존하기보단 새 파트너로 인텔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TSMC의 최대 고객, VVIP 고객이지만 AI 칩 시장이 뜨면서 이제 엔비디아에 밀리기 직전이죠. 천하의 애플이라도 서버칩 물량까지 TSMC에 모두 소화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고 인텔 파운드리를 놓고 한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의 EMIB 기술은 여러 개의 칩을 하나처럼 연결하는 성능이 매우 뛰어난 패키징 기술입니다. 특히 인텔은 미국 내 패키징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죠. 메이드 인 USA 공급망 구축에 유리합니다. 같이 설계 작업을 맡은 브로드컴의 경우는 네트워킹 기술이 최고입니다. 사실 프로세서, CPU, GPU 설계 능력은 애플이 최정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서버 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킹 기술은 브로드컴이 세계 최고입니다. 애플로서는 브로드컴의 통신 기술을 애플의 실리콘 설계에 이식함으로써 엔비디아의 시스템에 뒤지지 않는 자체 AI 서버를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발트라 칩을 설계, 제작함으로써 이 꿈을 이루려는 것이죠. 특히 애플은 설계는 브로드컴과 제조는 TSMC에서, 그리고 제조의 마무리는 패키징 인텔에서 이런 조합을 만들므로써 기술적 안정성과 정치적 이득, 미국 내 제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동시에 챙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이나 TSMC 입장에서는 패키징 경쟁력이 파운드리 수주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 입장에서 보면 애플의 이런 하이브리드 파운드리 모델은 인텔 입장에서 보면 애플이라는 거물급 고객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런 하이브리드 파운드리 모델은 자신의 턴키 원스톱 모델의 대척점에 있는 만큼 이 자신의 강점인 원스톱 모델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고객사가 삼성의 HBM,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런 것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꺼번에 써주길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애플이 TSMC 칩을 인텔 패키징에 맡기는 전례를 애플이 남기게 되면 굳이 삼성에게 세트로 메모리나 파운드리, 패키징을 구할 필요 없이 칩은 대만에서, 포장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 주류가 될 리스크도 있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을 받고 있는 인텔인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입장에 인텔 파운드리가 처해 있지만, 만약 패키징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거물급 고객을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애플이 인텔의 패키징 공장을 돌려주기 시작하면 인텔로서는 회생의 급반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삼성으로선 역시나 메모리, 특히 고객 맞춤형 HBM이 최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HBM 칩 설계 단계부터 고객사와 협력해서 삼성 메모리가 아니면 AI 인프라 성능 자체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락인 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원스톱의 장점을 가장 삼성이 강하다는 메모리에서부터 극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텔에 뒤처지지 않은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서 삼성의 패키징도 최고니 이 칩 생산도 우리에게 맡기라는 식으로 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애플의 행보는 공급망의 주도권을 제조사가 아닌, 메모리 제조사나 칩 제조사가 아닌 설계사인 자신이 완전히 지겠다는 선언적인 성격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삼성이 바라는 원스톱은 제조사, 파운드리가 주도하는 질서라면, 애플의 하이브리드 파운드리는 이 고객사가 팹리스인 고객사가 제조사를 골라 쓰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으로서는 패키징 기술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이 거물급 고객을 잡기 위해 제안하는 2.5D 3D 패키징이 핵심 솔루션이 돼줄 수 있을 것인데요. 이 핵심 솔루션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5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AI 칩인 호퍼백 등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2.5D 패키징 구조 자체가 GPU와 같은 로직 칩과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중간 기판 위에 수평으로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삼성은 엔비디아의 TSMC의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이 패키징 설비 물량이 부족하니 삼성의 아이큐브 솔루션과 HBM을 패키지로 써보라는 소위 턴키 제안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성과가 조만간 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X큐브로 불리는 3D 패키징도 삼성 입장에서는 잡아야 반드시 시장에서 성공시켜야 하는 패키징 기술인데요. X큐브는 칩을 옆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3D 패키징인 것이죠. 로직 칩 위에 다른 로직 칩이나 SRAM 등을 수직으로 적층합니다. 이 삼성은 퀄컴 같은 모바일 AP 업체에게 이 3D 패키징을 마케팅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좁은 공간에 고성능 칩을 넣기 위해서 X큐브로 칩을 얇게 쌓으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이 3D 적층 X큐브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퀄컴 같은 모바일 칩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력 소모를 1%라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패키징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3D 적층 X큐브 기술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한 만큼 이 기술을 차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원스톱 솔루션의 삼성과 하이브리드 파운드리 모델을 채택한 애플과 같은 거대 빅테크의 파운드리 결정 전략 간의 힘겨루기, 수싸움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